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것이 이제 제2 부정과거인데요. 제2 부정과거. 여러분, 제1 부정과거가 있으니까 제2 부정과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 보면은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죠. 규칙 동사라는 게 뭐예요? 뒤에다가 d 아니면은 ed 붙이면은 과거형 되는 거. 이를테면 여기 예를 들어서 love,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I love you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d 하나 붙이면 되죠. loved 하면은 이를테면은 want, 나는 원한다. 근데 이거의 과거형은 어떻게 돼요? ed 붙이면 돼요. wanted 그러면은 원했다 이렇게 과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d나 ed 붙이면은 과거형이 되는 것을 규칙 동사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영 딴판으로 변하는 거는 불규칙 동사라고 하죠. 영어에서 이를테면은 see 보다 과거형이 뭐예요? seed가 아니라 saw죠. SEE인데 난데없이 AW라고 써놓고서는 saw라고 발음해서 나는 보았다 이렇게 되고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hear 듣다인데 이거는 HEAR 그 다음에 D를 쓰고서는 어떻게 읽어요? heard가 아니라 heard라고 읽죠. heard. 그 다음에 또 말하다 speak이죠. speak 말하다. 그 다음에 말했다는 뭐예요? speak예요? 아니죠. spoke죠. spoke, speak, spoke. 영 딴판이잖아요. 또 나 그거 알아요. knowed가 아니죠. knowed가 아니라 knew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것을 불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규칙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란 뜻입니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말한다, 나는 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어요? 많이 사용하니까 규칙을 따르면은 D라는 걸 붙여가지고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게 만드는 거 싫어해가지고서는 짧게 seed보다는 so가 짧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따로 만든 겁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단어들은 불규칙하게 변하지 않고 그냥 규칙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변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있죠.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과거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를 제1 과거 분사라고 제1 부정과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를 뭐냐면은 제2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정과거 가운데서 제1이 있고 제2가 있다. 그래서 제2는 불규칙한 걸 말한다. 자, 지금 요 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건데, 그래서 제 부정과거라는 게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사스세 사멘사테 산 사멘소사토 사멘사사세 산토 센세세 세멘세세 세산 요거 나왔던 직설법에서 요 표대로 변하는 거가 제1 부정과거고요. 제1 부정과거. 그 다음에는 요 표대로 안 변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2 부정과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읽어볼까요? 부정과거 시제에서 직설법 변화표의 어미 변화를 따르지 않는 불규칙한 동사를 제2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변화형을 안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인 부정과거를 제1 부정과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부정과거 이렇게 불렀었죠. 제1이라는 말 안 쓰고. 그거 왜 그랬냐면은 괜히 헷갈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제2라는 거 나오기 전에 제1자 붙이면은 괜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정과거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2라는 말을 안 붙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부정과거라고 나오면은 제1이에요. 그거는 그냥 규칙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2는 뭐냐면 영어의 불규칙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1은 규칙 동사, 제2는 불규칙 동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블레포가 뭐예요? 나는 보다죠. 혹은 호라오도 나는 보다예요.
그 우리 단어 공부할 때 나는 호랑이를 본다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블레포는 남의 레포트를 보다니 이렇게 외웠었고. 그래서 블레포 혹은 호라오의 과거형이 뭐냐면은 에이돈이에요. 굉장히 생뚱맞죠. 예. 그래서 에이돈입니다. 그 다음에 레고는 내가 말하다거든요. 레고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해야지. 레고예요. 레고의 과거형이 뭐냐면은 에이폰이에요. 에이폰. 전혀 다르죠. 람바노는 테이크예요. 취하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손으로 뭘까 꽉 잡다라는 뜻의 취하다요. 람바노 취하다인데 요거의 제2 부정과거가 뭐냐면은 엘라본입니다. 엘라본 엡실론 붙이고 라 한 다음에 본 이렇게 됐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람다 베타 했으니까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미도 빠졌고요. 이거는 뭐 그 규칙적인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따로 외우는 게 낫겠죠. 람바노 엘라본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 가다 혹은 오다인데 요거의 제2부정거구가 뭐냐면은 엘손이에요. 엘손.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따로 외우셔야 돼요. 예. 에이돈 내가 보았다. 에이폰 내가 말했다. 엘라본 내가 취했다. 엘손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go 하면은 go'd가 아니죠. 과거가 went잖아요. 이거 우리 영어 시간에 그 어떻게 외웠었어요? go, went 이거 따로 외웠잖아요. go는 가다, 그다음 went는 갔다 이렇게 그냥 동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블레포 보다 그 다음에는 에이도는 보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로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다 외워줘야 돼요. 자, 오히려 마음은 편합니다. 아무 뭐 연관성이 있어서 요럴 쪽에는 요게 요렇게 되고 한다면은 아이고 복잡해라 그럴 텐데 그냥 전혀 다른 거니까 따로 외우세요. 그러면은 아이고야 라고 하지만 마음은 편하죠.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 이제 강의를 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 제 강의 스타일이 그냥 쭉 내가 입으로 강의를 쭉 한 다음에 슬라이드로 이렇게 복습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 얘기할까요? 뭐냐면은 현재형에서 제2부정각으로 가는 거는 전혀 별개니까 따로 외워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제2부정각오라고 하는 것 봤더니 뭐예요? 지금 어미들이 똑같죠. 온. 에이돈, 에이폰, 엘라본, 엘돈 똑같죠. 온이에요. 근데 온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익숙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십자표에서요. 십자표에서 그러니까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 미완료 가고, 그 다음에 부정 가고, 과거 완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아직 못 외운 사람 있으면은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냥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멍하게 쳐다보고 이래가지고서는 그 나중에 시험 볼 때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좀 복습으로 이렇게 좀 보고 그러세요. 책 이렇게 보면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런데 온이란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거예요. 온 에스에 오멘 에테 온. 그다음에 오멘 우 에토 오메사 에스에 온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온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미완료 과거 그 변화표 여기서 온 온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간과 어미가 있는데 제2 부정각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누가 만들었다고 치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간은 전혀 다른 걸 만들었죠. 블레포하고 에이도는 뭐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 헬라어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어미가 6개씩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어미가 변해야겠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2 부정각어 어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아예 어미 변화도 새로운 거를 쫙 만들어 가지고서는 제1 부정각어와는 전혀 다르게 만들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고 어간을 다르게 했으면 됐다. 뭐 어미까지
헷갈리게 하냐. 나중에 대한민국 학생들도 이거 배우려고 할 텐데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러니까 어미는 기존의 것을 그냥 쓰도록 만들어 주면은 걔네들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후자로 결정됐어요. 다시 말해서 어미는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지라고 이렇게 봤더니만은 요 십자표 중에서 뭐 어떤 걸 가져와도 상관없잖아요. 어미 그냥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여기가 제일 이 미완료 가구가 어미가 제일 단순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십자표 한번 그 있는 걸 보세요. 보시면은 뭐 센세스 뭐 세소마이 세세타이 뭐 이렇게 나가고 복잡한데 요거는 온 에스에 오멘 그다음에 에테 온 끝이에요. 요게 모음으로 전부 시작되고요. 제일 심플합니다. 온 에스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쓰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이 어디나 가면 요거예요. 그래서 온 다음에 복잡하게 딴 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미완료 과거에서 배웠던 온 에스에 오멘 에테 온 요게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헷갈릴지 모르는데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직설법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이를테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일단 부정사 배웠죠. 그리고 앞으로 배울 명령법 그 다음에 나올 텐데 명령법 그 다음에 분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타 등등. 근데 지금 그 현재 직설법 어미 우리가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부정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쭉 했었는데 제2 부정가고도 직설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설법에서는 지금 그 미완료 가고 어미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분사나 부정사에서는 뭐냐면은 제일 간단한 것이 나머지에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서는 현재형을 가져오고요. 직설법에서는 미완료형을 가져와서 온에스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지금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또 이제 이런 거를 가끔가다 해줘야 또 우리 교수님이 나보다 많이 하는구나 존경스럽다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고요. 일단 진도 나갈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뭐냐면은 제2 부정사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요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 가르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형하고 제2 부정과거는 생긴 게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go의 과거형을 went라고 따로 외우듯이 따로 외워라. 두 번째 따로 외워야 되는데 어미들은 일정하지 않느냐? on이다. 요게 뭐냐면은 미완료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딱 어미만 on s에 오멘 에테 온 그거를 가져와서 변화형을 삼는다. 그러니까 연습해 볼까요? a 돈이에요. a 돈. 그러면 내가 보았다죠. 그러니까 on s에 오멘 에테 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 데스 하면은 너는 보았다. a 데 하면은 그가 보았다. a 도멘 우리가 보았다. a 데테 너희들이 보았다. a 돈 그들이 보았다. 이거랑 똑같네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내가 보았단지 그들이 보았단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문맥을 보면은 난지 그들인지 그거는 구별이 되니까. 하여튼 형태는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았죠? on s에 오멘 에테 온 원래는 미완료 과거의 어미인데 그 어미만 여기서 가져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정 과거의 어미 변화는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해 못하겠죠? 이러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제2부정 과거를 사용할 때의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예요? 뭐뭐 하다,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직설법이라고 했죠? 그때는 미완료 과거의 어미를 빌려다가 써요. 근데 그 직설법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분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현재형 어미를 가져다가 씁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두세요. 자, 미완료 과거의 어미가 어떻게 변하죠? on, s에 omen, at에 on이었죠. 그리고 중간대 수동태에서는 omen, u, eto, omessa, ess에 on토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요 십자표에서 지금 요거가 on, s에 omen, at에 on. 그 다음에 여기가 omen, u, eto, omessa, ess에 on토예요. 근데 불규칙 과거 제2부정 과거에서는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엘라본이 내가 취했다잖아요. on. 그래서 on이 여기서 on s에 omen ete on, omen u eto omessa esse onto 이렇게 된다고요. 요 on esse omen ete on, omen u eto omessa esse onto는 원래 뭐의 어미예요? 미완료 과거. 근데 그냥 그 제2부정 과거에서 그거를 가져다 써요. 가져다 쓰는 이유가 그게 제일 형태가 단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가 이제 능동태죠. 그래서 내가 취했다. 그다음에 엘라 베테 하면은 너희가 취했다. 그다음에 수동태로 엘라 보멘 하면은 내가 취해졌다. 그다음에 엘라 본토 하면은 그들이 취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거 어떻게 다 외우죠? 뭐 이럴 텐데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새고 한다고 며칠 밤 밤샌다고 해서 헬라어는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조금씩 계속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가 달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서는 편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워요. 그러기도 할 텐데 난기는 하나씩만 하고 지나가요. 자, 엘라베, 토, 도론, 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백지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컬러가 이거로 바뀌어 있었군요. 자, 엘라, 베, 그 다음에 토, 도론, 그 다음에 수입니다. 자, 이런 문장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엘라베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람바노예요. 람바노 이 뜻이 뭡니까? 취하다죠. 술 취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뭘 꽉 잡는다는 의미의 취하다예요. 람바노 아이고 오메가 빼놓았구나. 람바노 취하다인데 요거에 제2부정과거가 뭡니까? 제2부정과거가 엘라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람바노의 제1부정과거가 있고 그냥 제1만 쓸게요. 제2부정과거가 있어가지고 제1부정과거는 뭐 람바노 여기서 여기다가 싸싸스 세니까 람반싸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 규칙적인 제2부정과거는 엘라본이고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제2가 다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제1부정과거로 쓸 수 있는 거면 제2부정과거를 안 만들어요. 영어에서 C의 과거가 그 규칙적으로는 seed가 있고 그 다음에는 so가 있다 이런 거 없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so 하나 있죠. 그렇듯이 헬라어에서는 제2부정과거가 있으면은 요거만 있고요. 이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명칭을 그냥 영어처럼 규칙 동사, 부규칙 동사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2부정과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해당 단어마다 제1부정과거가 따로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람바노의 과거형은 엘라본밖에 없어요. 딴 건 없어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엘라베의 원형이 람바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취하다 합니다. 취하다. 그 다음에 제2부정과가 뭐라고요? 엘라본이죠. 엘라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게 어간 어미잖아요. 엘라브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온이 어미인데 엘라브 다음에 어미가 뭐예요? 얘는 온이 아니라 애죠. 그럼 애가 뭐지? 해보려면 여기서 어미 변화 쭉 내려가 보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온, 에스, 에, 오멘, 에테, 온 이렇게 되겠죠. 온, 에스에, 오멘, 에테, 온 위하려고 하고 어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애가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오, 요거네요, 요거. 예. 세 번째 거니까 단수 3인칭이죠.
그래서 엘라본은 내가 취하다, 내가 취했다인데, 내가 취했다, 엘라본. 근데 1, 2, 3인칭이니까 뭐예요? 그가 취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가 취했다. 그래서 엘라베는, 여러분, 파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싱. 파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PARSING인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사 분석이에요. 분석.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면 동사의 주소입니다. 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 뭐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요 파싱이라는 것이 동사 분석인데 엘라베를 파싱해라, 동사 분석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싹 긴장하면서 여러분 저거 시험에 나올 건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말고사 같은 거는 내가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해하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파싱이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람바노 취하다의 일단 원형과 뜻을 써주고요. 취하다의 제2 부정과거 그 다음에 능동태 그 다음에 직설법 3인칭 단수 그가 취했다 해석까지 요것이 뭐냐면은 그 엘라베를 동사 분석하라 파싱하라 할 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엘라베 파싱하라 그러면 람바노 취하다의 제2부정가고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해석은 그가 취했다 이렇게 하면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파싱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도론 그러면은 요거 해석만 밑에다가 남겨놓죠. 마침 써놨으니까 좀 멀긴 하지만 그냥 그가 취했다요. 엘라베의 뜻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토도로는 한 세트잖아요. 요건 뭘까요? 취했다고 하니까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뭘 취했는지. 그건 목적어예요. 도로는 뭡니까? 선물이죠. 근데 온 이 주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중성명사가 어떻게 돼요? 온, 그 다음에 우, 오, 온, 그 다음에 온, 오이스 이렇게 변하죠. 온, 우, 오, 온, 온, 오이스, 여러분이 이제 벌써 여러 주 했기 때문에 입에 딱 익죠. 온, 우, 오, 온, 온, 오이스, 그래서 이 온이라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단수 주격이 있고요. 단수 목적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래서 이것은 선물인데, 또는 선물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는 뭐예요? 호해토 여기도 있지만은 호이하이타 투 테스 투 톤 토테 토호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톤텐 토 여기도 있죠. 요거예요. 요거. 목적격 토테 토 투스타스타 이렇게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단수 그다음에 중성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취했다. 뭘 취했어요? 토도론. 근데 누구의 선물이에요? 수는 뭡니까? 수이가 너는이죠. 수, 소이, 세. 그 다음에 복수형은 어떻게 돼요? 헤메이스예요? 휴메이스예요? 휴메이스죠. 헤매는 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헤매는 게 우리에서. 그래서 헤메이스가 우리고 휴메이스는 너희예요. 그래서 수, 소이, 세, 휴메이스, 휴몬, 휴민, 휴마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수는 뭐예요? 두 번째 거네요. 여기. 그래서 너의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그래서 전체 해석해라 그러면은 그가 너의 선물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그가 너의 선물을 취했다. 됐죠?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엘라베 그 람바노가 원형이고요. 원형이고 엘라보는 원형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엘라보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어 설명 좀 할게요.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현재형으로 사용될 때의 그 원형 이거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그러고 엘라보는 뭐냐면은 시제 원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2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잖아요. 그 시제에서는 이게 원형이죠. 그 다음 밑에 쭉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제 원형이라고 그러고 전체 요 동사의 전체 원형은 현재형 원형을 동사 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람바노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가 취했습니다. 무엇을요? 토도론 그 선물을요. 누구의 선물이죠? 너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의 선물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법이에요. 우리가 맨날 중얼중얼 읽기만 했던 건데 드디어 명령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에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은 당연히 풀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근데 이제 단수 2인칭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수 2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 그래서 그 2인칭은 너죠. 너고 그 다음에는 단수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한 명이 있어요. 그 한 명한테 풀어라라고 할 적에는 그 단수 2인칭 리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정과거 명령이 있어요. 리손 이것도 풀어라인데 그래서 복수 2인칭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앞에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있는 거예요. 여러 명. 하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내가 부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럴 적에는 리에테 그러면 너희들 풀어라 이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표에서 뭐가 이렇게 많냔 말이죠. 우리가 볼 적에는 단수 2인칭, 복수 2인칭 요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현재 명령과 부정과거 명령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능동태도 그렇고 수동태도 있고 수동태는 그냥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풀어라 이거는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석에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이 3인칭이란 게 뭔지 3인칭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령법에서 3인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내가 그냥 주르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표를 가지고 복습하고 요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거 반복할게요. 동사에는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양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영어로도 써줄게요. tense. 그 다음에 양상은 aspect라고 한다고 그랬죠. aspect. 그래서 그 tense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뭐 미래 뭐 과거 이런 거가 시제이고요. 양상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양상을 나타낼 때 현재라고 하면은 반복적인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단회적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가 뭐 할 때 나왔었냐면은 부정사에 나왔었어요. 뭐뭐 하기라고 할 때. 그래서 이를테면은 리에인 하면은 현재 부정사였죠. 그래서 리에인 하면은 계속해서 풀기예요. 계속해서라는 말은 없더라도 하여튼 그 의미가 한 번 딱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푸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거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딱 한 번 푸는 겁니다. 리사이 그러면은 한 번 딱 푸는 거였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과거 부정사라고 해가지고서는 과거에 가서 뭘 풀고 온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부정과거 부정사는 그 시제로서의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양상만 중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처음엔 헷갈려요. 왜냐하면 양상이라는 거가 헬라어 공부하면서 난생 처음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고 제2외국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무슨 언어를 했건 간에 그 양상이라는 개념은 딴 언어에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용어도 똑같이 있으니까 부정과거니 현재니.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거 하면 자동적으로 시제를 생각해서 과거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과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단회적 동작을 나타낼 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겠냐면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은 뭐냐면은 뭐를 명령할 때 그 계속 뭐뭐 해라라는 걸 명령하는 거고요. 지금 단번 한 번 딱 하는 거 그거를 명령할 적에는 뭐냐면은 부정과거예요. 자, 지금 리오 풀다라는 동사 가지고서는 명령법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인집에 선물 상자가 하나 딱 도착했어요. 봤더니만은 노끈으로 딱 묶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내가 풀기 귀찮으니까 하인을 불러가서 얘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위 갖고 와가지고 썩독 자르면 텅 풀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가위도 한번 썩독 자르면서 텅 하는 거니까 순식간의 일이죠. 이럴 때는 풀어라가 뭐예요?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나온 대로 listen 이렇게 하면은 한번 탁 풀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농사 일이 끝난 다음에 하인들이 그 이제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가 이제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새끼줄로 만들어야겠군 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하인들이 열심히 그 새끼를 쫙 꼬았어요. 새끼를 꼬아가지고서는 이제 지푸라기가 남지 않았는데, 그 주인 집에 멀리 사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뭐 해줄까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만은 아버지 그 지푸라기 삼겹살이요 제가 그 도시에 있는 동안에 지푸라기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지푸라기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지푸라기 있느냐 했더니만은 아이고 저기 어르신 전부 다 지금 새끼줄 꽈놔가지고서는 지푸라기가 없습니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아들이랑 지푸라기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20m만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m를 풀려면 뭐야 한꺼번에 탁 푸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뭡니까 앉아가지고서는 글쎄 뭐 저도 뭐 새끼 꼴줄을 몰라서 그 푸는 거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참 동안 풀어야 20m 새끼줄을 풀겠죠. 그럴 때 풀어라는 뭘 써야겠어요? 리손이 아니라 리에를 써야겠죠. 현재 명령법 써가지고. 그래서 계속적 동작을 나타낼 적에는 현재 명령, 그 다음에는 단회적 동작, 한 번에 탁 끝나는 거로 할 적에는 부정과거 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세 음악 가운데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엘레이손이 뭐냐면은 엘레에오 불쌍히 여기다 동사의 요 어미입니다.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마 하고 선포하시면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뭐 2박 3일 걸리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순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LA 손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LA 손. 예.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명령법, 부정과거 명령법의 개념은 아셨을 텐데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되게 골치 아픕니다. 3인칭 명령. 이게 도대체 뭘까? 3인칭 명령. 헬라어에서 3인칭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요 보통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돌멩이가 있으면 이 돌 치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인이 돌 치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사람이 1인칭 이 사람이 2인칭 그래서 2인칭이죠. 근데 이건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한테 3인칭 명령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주인이 아주 의리의리한 집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영의정이에요. 그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굉장히 높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대감 마님이 있고요. 마님이 모자가 이제 쫙 이렇게 된 걸 썼겠죠. 이렇게 아주 의리의리한 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대감 마님이 있어요. 대감 마님.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어요.
근데 대감마님은 워낙 높은 사람이고 하인은 워낙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섞지를 않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말을 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중인 출신의 그 이 중간 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아요. 하인들. 그래서 항상 대감마님이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합니다. 자네 말일세, 예, 대감마님. 이제 오늘 아침에 저기 하인들 몇 명 데려가다가 저기 논에 가가지고서 무슨 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우물가에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던데, 그것도 장정 몇 명 데려다가 무슨 일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일 다 가겠지? 오늘 하루 해 다 가겠지? 예, 예, 어르신.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그러면 맡아서 그 일 좀, 저 오늘 수고해 주게. 예, 알겠습니다. 하면 쭈르르 나와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중간, 그러니까 보통 상모슴이라고 그러죠. 머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상모슴. 상모슴이, 야, 너네들 일로 와봐. 해가지고서는, 예, 어르신, 한 다음에 쭈르르 가가지고서는, 너네들 거기 가서, 너는 논에 가서 일하고, 너는 저기, 그 우물가에 가서 뭐 하고, 이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만은 이 마당에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산에서 굴러 떨어져 가서 마당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보기 흉해요. 보기 흉할 뿐더러 어두워지면은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막 쿵쿵 부딪히고 이래가지고서는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감마님이 이 상무섬 어디 갔나? 그래서 상무섬 불러가지고 이거 시켜야지 라고 했는데 상무섬이 딴 데 일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돌멩이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봤더니만은 저 귀퉁이에 이 하인 녀석이 있는 거예요. 제일 직급이 낮은 하인 녀석이 나이 차이도 뭐 한 50년 차이 나고 직급도 영의정 대감마님이고 그 하인이고 그래서 말 섞을 저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하인도 눈치를 딱 챘죠. 눈치를 채가지고서는 대감마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키려나 보다라고 하고 대감마님도 이 녀석한테 뭐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체면에 직접 말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헴 그럽니다. 그러면 하인이 그냥 여기 와가지고서는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감마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돌에게 명령을 합니다. 돌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 마당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커다란 돌, 저 돌은, 그 동구 밖에, 나무 밑에 개울가 있는 대로 치워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명령을 누구한테 했냐면 돌한테 하셨죠. 그러니까 하인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 상하게 하인이랑 말 섞은 게 아닙니다. 돌에게, 돌은 어디로 치워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인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는 알아듣고서는 예의 하고서는 이거를 갖다 치우겠죠. 그러면은 그 원래 원하던 일은 이루어졌는데 대감마님이 하인하고 말 섞은 적은 없어요. 대감마님은 제3자인 돌에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인칭이고요. 지금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는 건 뭐예요? 이 하인이죠. 근데 2인칭에게 명령한 적은 없고 3인칭 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하인이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요런 시츄에이션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3인칭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돌들이 하나일 경우에는 단수 3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돌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복수 3인칭이다. 복수 3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충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가지고서는 복습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책이 그대로예요. 요거랑. 요 번호도 똑같고요. 자, 시제와 양상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명령과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 명령이 있다. 현재 명령,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 명령이 있다. 그래서 현재 명령은 계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부정과거 명령은 단회적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어떤 거를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선물 세트 들어온 거 가위로 한번 딱 자르는 건 뭐예요? 그거는 부정거거 명령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푸라기 한 20m 풀어라 이건 뭐라 했어요? 이거는 현재 명령이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이냐 단위적 동작이냐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제와 양상 요거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상자의 묶은 끈의 매듭을 단숨에 풀어라 할 적에는 리선 해가지고서는 부정거고 2인칭 명령 한 사람한테 명령한 거죠.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지푸라기가 필요하니까 지푸라기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긴 새끼줄을 계속해서 풀어라 할 적에는 풀어라 할 적에 리선 하면 안 되죠. 리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 명령 부정거고 명령 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내가 몇 번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은 아는 것 같죠? 아유 교수님 이제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나중에 보세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설명 안 하고 지금 처음 나온 건데 부정명령입니다. 명령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뭐 하지 마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고등학생 때 공부해 이런 거는 이제 수업이 이제 공부해 이런 거는 이제 긍정 명령이죠. 뭐 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방 어질르지 마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부정 명령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정 명령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정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 지금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가정법이라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요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정 명령은 뭐냐 하면은 앞에다가 매를 붙인다. 매. 자, 우리가 부정어라는 걸 보았어요. 부정어. 그래서 우가 있고 매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우는 직설법에 사용되고 직설법 이외의 모든 법에서는 매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명령형이잖아요. 명령이니까 리에는 풀어라인데 명령법은 직설법이 아니죠. 그래서 매가 사용돼요. 그래서 매 리에 하면은 풀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내가 이렇게 막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대감마님이 있어요. 대감마님. 그런데 이 대감마님이 뭘 발견해요? 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 커다란 돌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기 싫죠. 근데 원래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상머슴을 통해서 이 하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중간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하고는 대감마님이 직접 대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돌에게 돌은 저쪽 나무 밑으로 치워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이 나한테 치우라는 건가 보다 우선은 알아서 하인이 와서 돌을 치우겠죠. 그래서 돌은 나무 밑으로 치워질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3인칭 명령입니다. 그래서 1인칭 사람이 2인칭인데 얘는 3인칭이죠. 그래서 3인칭 명령이 그런 거라는 것 감 잡으셨으면 됐고요. 자, 이제 명령법 연습을 해볼까요? 명령법 연습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 블랙패가 있었죠. 여러분 조금 전에 뭡니까 그 표가 있었잖아요. 표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어요? 현재 명령은 애고요. 2인칭 단수. 그 다음에 부정가계 명령은 리선이었죠. 리선. 그 중에서 리에 요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블레포가 원형이죠. 블레페 텐 바슬레이 안투 세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포가 원형인데 애가 붙었어요. 요거 뭐예요? 그러면은 리에 요거죠. 그래서 2인칭 단수 명령이니까 너는 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지만은 그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예요? 현재 명령이니까 계속해서 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보아라. 블레페 보아라. 뭐를 봐요? 텐
바실레이안. 원형이 뭐예요? 바실레이아죠. 아는 나라, 왕국 이런 거죠. 그래서 아는 뭐예요? 안, 아, 아스, 아, 안. 그 다음에 복수는 I on, 아이스, 아스 이렇게 되죠. 여성형이니까 I on, 아이스, 아스, 아, 아스, 아, 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안이 네 번째죠. 그래서 나라니까 나라를 그 나라를 태는 뭘까요? 호헤토 호이하이타 투 테스 투 돈 돈 돈 토테토 호 토이스타이스 토이스톤 텐토 투스타스타 요텐 요거죠. 그래서 여성 단수 목적격 텐 바실레이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초보 때 많이 헷갈리는 거가 정관사 혹은 형용사에서 바실레이 아니니까 요거 텐 말고 탄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탄 바실레이 안 그러면 안 딱 될 것 같아서 탄이란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그 끝에 바실레이 안이 와서도 정관사는 텐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케이노스 왔었나요? 그 형용사도 케이네라고 했으면은 케이넨 이렇게 돼야 되지. 바실레이 안이라고 해서 케이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형용사는 그냥 정해진 대로 변해야 돼요. 관사도 그렇고. 그래서 텐 바실레이 안 하면은 그 나라를 너는 계속 바라보아라 이렇게 되고요. 나라가 무슨 누구의 나라인데요? 투 테우 투는 뭐예요? 호헤토 호이하이타 투 요거네요. 남성 단수 소유격 투 그다음에 테우 테오스가 하나님이죠. 오스우오온에 오스우오온에 그 다음에 이건 여성이고 남성은 어떻게 돼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지금 이거 반복하는 거가 아직 못 외운 사람들 이제 외우라고 반복해 주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스 아안 아이 온 아이스 아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오스우오온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소유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해석하면은 플레페 너는 의미상 계속해서 바라보아라. 무엇을 바라봐요? 텐 바슬레이안 그 나라를 바라보아라. 누구의 나라를? 투 테우. 그래서 전체 해석하면 뭐가 돼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부정사에서 강조했듯이 헬라어에서는 요 자체가 블레페란 자체가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긴 부사가 없으니까 현대어로는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을 못해요. 만약에 계속해서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없는 부사를 집어넣은 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냥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헬라어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나는 교수님 저거 꼭 할 거예요. 강해설교의 대가가 될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헬라어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들이 정신없이 나가는 건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가정법 때문에 너무 고생했죠.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if I had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골치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그 자체가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언어인데 헬라어에다가 가정법까지 추가하다니 이거는 참을 수 없어. 드디어 나도 헬포자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헬라어 가정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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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제 말을 믿으세요. 헬라어 가정법은 무척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줄 놓지 말고 내가 설명하는 거 오늘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헬라어 가정법은 끝나요. 정말 정말 쉬워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장문을 해야 되거든요. 회화할 때나 뭐 글을 쓸 때. 근데 헬라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헬라어 성경 읽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법이구나 그러면은 가정법 여기 쓰였네 하고 알아보면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장문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정말 훨씬 쉬워요. 영어보다. 5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정법은 그냥 다음 주에 그러니까 새로 여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